사기봉기 19회 상은봉기 두 번째 상나라, 상나라의 의미. 역사 속에서 한자들은 고대 스키타이어의 소리를 표시하는 발음격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의미도 따져야 하긴 하지만 상인이란 바로 스키타이인 소구도 자갈, 야르, 키타이, 하인, 샤카, 선인, 처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은 각골문에서의 뜻은 높은 정각같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은나라의 소울 박의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박의 각골문의 뜻은 갈라 트이다 입니다. 막힌 것이 열려서 통하다는 뜻의 의미로 상의 각골문의 뜻과 같은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그 스키타이어의 실제 발음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박도, 박달, 부도, 부다, 슐라, 신라, 신도, 쇠토 등의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나라의 수도는 상도입니다. 그 발음은 샹도, 선도, 센도, 신도, 신라, 신두, 인도 등이 됩니다. 물론 상도는 송도이기도 하고 상도이기도 하고 송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나라의 수도는 상부도가 되기도 합니다. 밝은 것은 상이지만 또한 밝은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상부도는 천부도이기도 합니다. 상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불국이기도 합니다. 천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천도가 되어서 천축, 천독, 신독, 힌두, 신두, 힌두, 인도가 되기도 합니다. 상나라의 봉지. 설은 상나라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자설이라고도 한다.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유용씨에 따르자 제국의 차비인 간적이 수용을 하고 있을 때 제비의 알을 먹어서 태어났다. 또 요의 시대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설은 성인이 된 후에 우의 황하치수를 도왔다. 수는 설의 업적을 평가해 사도로 임명하고 상에 봉하였으며 자라는 성을 주었다. 다만 시경에는 요가 상에 봉했다고 쓰여져 있다. 상나라의 공국자 설이 상땅에 봉해지면서 제후국 상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상나라의 설이 한국 역사의 박격고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상땅부터 찾아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사벌, 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산으로 이것이 역사 속 상나라의 시조설이 봉지로 받은 곳으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란 이것이 고려 몽골 원나라의 상도로 윗도읍도는 상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가 왜 윗상의 상주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상나라가 시작된 옛 상땅을 상나라의 후손인 미자계에게 준 땅이 바로 제후국 송나라였습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상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계가 뒤를 잇고 계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희가 뒤를 이었고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가 려공이다. 려공이 죽자 그의 아들 리공코가 뒤를 이었다. 주나라 무왕의 시대 상나라의 후손 미자계에게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주면서 상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의 이름이니 국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송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송나라의 시조 미자계의 동생 미중의 아들 계를 송공이라고 합니다. 제후의 이름은 제후의 봉지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송땅을 찾아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올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땅의 제후가 송공이고 송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으로 개성의 군명 황도란 이곳이 사망에 있었던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윗상의 상주였습니다. 경상도 상주와 개성이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나라와 고려 발해 송나라를 찾은 아리아넥스의 비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상도 상주에서 상씨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시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준 나라가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소나무 송자에 송공이라고 했습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발해가 있었던 상경이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과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철원에서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곳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있었던 철원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 철원에 있었던 성이 철성으로 그곳이 금성이며 황제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송도이며 발해의 상경으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개성이었습니다. 이곳 상나라 송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박씨가 탄생한 밀양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의 군명을 밀성, 밀주, 웅천인, 밀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밀양과 평안도 안주, 충청도 천안은 밀성과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천안을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이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후에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밀양이 천왕님이 계셨던 신시계천의 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탕왕. 탕은 상나라의 공국자로 이름은 니이다. 천을 대을 태을 성탕 성당이라고도 한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고를 추방해 하왕조를 멸망시켰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고는 포악한 정치를 해 인심은 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하의 신하인 탕은 명신 유윤의 보좌를 받아 고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서경에는 고를 멸할 때 제후에 향해 연설했다고 여겨지는 탕서편이 있다. 탕은 하의 우 주의 문왕 무왕과 함께 성군으로서 후세 숭상되었다. 사기에서는 상의 탕왕은 성은 자씨이고 이름은 니이고 무탕, 무당, 천을 성당, 성탕으로도 부르는데 각골문에서는 당대월로 나온단다. 탕왕은 탕군이기도 합니다. 탕군은 단군입니다. 단군은 박달군왕입니다. 바로 박달왕이란 말입니다. 고대어에서는 단군이란 발음보다는 당군이라는 발음이 더 맞습니다. 당군과 탕군의 당탕이 같은 스키타이어의 하나님 혹은 신을 표시하는 발음 당탱 당인 것입니다. 이제 무탕 무당이란 이름을 살펴봅시다. 조작 세력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라고 현재 우리가 쓰는 무당이라는 말로 조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은 신의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천을이라는 이름은 더 극적입니다. 천하면 될 것을 왜 천을이라고 했을까요? 하늘, 하늘을 하늘천으로 표시하면서 고대 스키타이어의 발음 을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도식 표현입니다. 각골문에 나오는 당대을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클 대자의 크다는 말은 고대 스키타이어에서는 하다라고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가위나 한대목이나 한강이란 말의 한은 크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대을은 당하늘의 이도식 표기입니다. 이때는 당하늘로 동을 반복으로도 쓰인 것입니다. 당탕은 하늘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용례를 보면 하늘이나 하느님이 아니고 상제님, 하날님이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당에 대한 재미있는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집입니다. 무구나 무신도를 모셔놓은 장소라고 두산백가에 나와 있습니다. 무당이 사는 집이거나 무당의 집이 아닙니다. 바로 당의 집, 신의, 신불의, 불천립의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말을 멋지게 집을 가로 즉
한자로 고쳐 넣으면 당가가 됩니다. 당가의 의미는 닷집입니다. 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당의 의미를 알게 되니 닷집의 대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대 불교의 제종분리의 시대의 불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세속적 표현은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밝은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인가를 받은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분은 보통의 집이 아닌 당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황제는 궁궐 안에 닷집을 이어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봉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알겠습니다. 선센, 이 한자들은 센의 발음보들로 선을 이룬 분께 하나님과 천하를 대신해서 제후를 인가하고 그 봉주와 권위를 보유했던 것입니다. 한자를 고대 스키타이어의 발음교로 읽게 되면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당은 당고로 탕구루, 당구투, 탱그리, 당고르인 천황님으로 이분의 신하인 왕부의 수장이 바로 단군님, 탕군, 탕왕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 개성, 송악을 기반으로 했던 상나라의 탕왕이 신시계천의 무대 창녕의 하성을 기반으로 했던 관중의 하나라의 골왕을 멸했던 것입니다. 개경 서울과 경주인 남행의 상땅을 기반으로 했던 상나라의 탕왕이 제 왕의 도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던 것으로, 그래서 천하를 장악한 왕주의 국명이 이들의 기반 지역이었던 상땅의 이름을 따서 천하의 중심을 차지한 왕주의 국명이 상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나라. 사기봉기, 은봉기 중 반경제 시기에 은나라는 이미 황하 이북에 도읍을 세우는데 반경제는 황하 남쪽으로 건너 다시 성탕의 옛 도읍에 거주하려 하였으나 5차례나 도읍을 옮기면서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그래서 황하 이남으로 건너 박을 정돈하고 탕의 시대에 시행했던 정사를 시행하고 나니 백성들은 편안을 되찾았다. 은나라는 상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닌 상나라를 이은 나라로 상나라 사람들이 은이라는 지역에 기반을 다시 잡고 천하를 통치했기 때문에 은나라가 됩니다. 상나라 탕왕이 수도로 삼은 곳에 반경제가 도읍하면서 은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탕왕이 있었던 도읍과 은나라가 위치가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은나라가 있었던 곳을 신증동궁 여지선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풍기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은풍현, 본시 신라의 적야현이다. 경덕왕은 은정이라 고치고 예청군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현종은 안동부에 귀속시켰는데 공양왕 때 본군에 이속시켰다. 별명은 은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은 은주, 흥덕, 동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이 은주로 이곳에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은산의 산천을 인용하면 진강산, 현해북쪽 오리에 있으니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강이란 진지역에 흘렀던 강이 진강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천,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과 금산은 또한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리거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의 수도, 천자인 황제의 법칙. 우리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헌원의 반란으로 시우천왕께서 개척해서 전도한 첩첩산중의 관중인 한양장안에 있었던 제왕의 성인 공례성 한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자인 황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은 이곳 한성인 공례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읍을 정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의 소천은 진나라의 아방궁이 있었던 공례성을 점령했지만 그곳의 아방궁을 불지르고 팽성으로 전도합니다. 물론 팽성의 정체는 초안대전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인 고려의 초기 수도 철원이 바로 철성인 공내성으로, 고려인 송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개성으로 전도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고려의 수도 철원이 현재와 같이 철책의 근처에 외지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명조선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명땅을 기반으로 고려의 수도 봉주의 관중을 장악하고 3년 후 공내성인 한양장안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상은나라의 궁궐이 있었던 부도는 어디였을까요? 상은나라의 수도,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인 개성에 있었던 지호국 상나라는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어디에다가 수도를 정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는 하나라가 있었던 바로 그곳 제왕의 성 관중의 공내성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밝혀봅시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한성부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한성부의 제용편에 박이중의 시에 도리가 바르고 구른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 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권우의 시에 화학이 높이 서서 한강을 누른다. 금성 천부의 유해지는 이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전의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안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꽁의 문체요 새 나는 듯 구중궁궐이네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제용에 등장한 금성 탕지란, 금 땅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고 탕지란 상나라를 공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하나라가 있었던 박토의 부도성 부리성인 공내성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왕조는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중국 역사상 은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또한 상나라의 부도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더 찾아봅시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당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은 온창, 굴지, 기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과 신창은 온창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온창의 군명을 탕왕의 우물인 당정이라고 합니다. 상나라의 탕왕이 이곳에 있었으니 당정이라는 지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양과 온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온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평, 양원에 있었던 성이 양성으로, 양성은 하나라의 왕조가 있었던 적성, 당성, 강성, 귀성의 공내성이라고 했습니다.